그날 그곳에 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때 맞던데. 7층에 있었네. 새벽 시각 동네 형을 따라간 곳은 한 모텔. 네, 맞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친구를 불렀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오니 갑자기 여기서 막 형들 담배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서 갑자기 이제 윤혁이 뭐 작업해야 되니까 저보고 물티슈를 사오래요. 저한테 자꾸 욕하면서 선만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동그랗게 해오네요. 컴퓨터 사이트는 그 형이 그래가지고 저보고 돌라는데 이렇게 삐뚤어졌거든요. 했을 때 똑바로 했어. 그래서 자꾸 움직이냐고 하면서 그렇게 욕하면서 있었어요.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 시작된 문신. 문신? 문신을 지금 시술을 한 사람은 한 살 위 중3 형이었습니다. 중3이 중2한테 문신을요? 말이 돼요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다리에서 떨었거든요. 그래서 저 움직이니까 움직이 올라가고 의자다리 어디서 펑 쳤어요. 험악한 분위기에 도망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그러다가 아무도 그런다 하니까 모텔 침대 옆에 각 티슈 나무 케이스로 된 거 있거든요. 그걸로 머리 때리면서 잠그라고 얘가 계속 움직이니까 야 진짜 짝대기로 확 그려버린다. 공포와 고통에 휩싸였던 악몽 같은 시간, 그 결과는 더 끔찍했습니다. 열다섯 살 정연이 허벅지에 20cm 크기의 잉어 문신이 새겨진 겁니다. 아, 저 뭐예요? 참. 충격이 되게 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를 막 다그쳤어요.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아빠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아니, 당한 저게 거예요. 뭐예요, 누구한테 사... 그랬더니 형한테. 맞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문신을 당했다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죠. 가슴이 아프죠. 모텔에서 문신을 받은 건 지난해 10월. 부모님은 이 사실을 올해 3월에 알게 됐습니다. 5개월 동안 꽁꽁 숨겨온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한테 말하면 제가 신고하지 말라 해도 부모님은 제 걱정되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 형한테 연락이 가고 계속 찾아다니고 저 보호할까 무서워가지고. 애를 보면 하늘이에요, 하늘. 그냥 말하면 들어야 되는. 다 그래요. 이 동네 사는 애들한테 걔는 제일 무서운 형. 무서운 형? 제일 무서운 아이. 제일 겁없는 아이. 그런데 그 형이 문신을 새긴 건 정연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있다고요, 학생이? 친구 민준이도 지난해 10월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팔에서부터 가슴까지 선명하게 새겨진 문신. 뿌린 거예요? 아유 중학생 몸에 저게 뭐예요? 아이고 저게 뭐야? 학교 끝나고 자기 집 앞에 오라는데 왔는데 택시 타고 바로 갔어요. 모텔 가가지고 있었어요. 안 하겠다 했는데 계속 참으라고 하면서 그랬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 옆에 있는 형 꽉 잡고 있었어요. 문신을 당하고 열흘 뒤 아니. 우연히 아들의 몸을 본 부모님은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적당히 피곤하게 거꾸로 서는다는 말이 안 나더라고요. 흉터 하나도 없이 키우네. 4살짜리가 했다는 게 진짜 이게 말이 되는지. 말이 안 되죠. 강압적으로 문신을 한 형은 입단속까지 시켰답니다. 저한테 무슨 있는 타투라는 타투샵에서 되게 구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애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걸렸을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라고까지 애한테 시킨 거예요. 이 모든 것까지 애한테 다 세뇌를 시켜놓은 거예요. 나 부모님한테 걸리면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여기 타투 찌빠 있거든요. 타투. 똑같이 거짓말을 시켰네요. 똑같네요. 전문 타투이스트가 보기엔 어떨까? 아이고야. 그 선이 2줄, 3줄 엉망인데요? 아 너무 조악해요. 정말 기본도 안 된 상태고요. 저 선을 뭐 지저분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그렸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작업의 안전성을 알 수 있는데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처음 잡아보면서 저런 작업을 사람 몸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중3 학생이 중2 학생에게 불법으로 그것도 강압적으로 문신을 새기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 측에선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학생 아버지이시나요? 예, 어디세요? 학생이 문신한 학생이요. 저를 전화 통화 안 할래요. 끊으세요. 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화가 옳지 않아요. 확보하시고 원하시면 하세요. 동네형 이윤성과의 악연은 2년 전 중학교 1학년 때 시작됐습니다. 본인도 문신을 많이 했네요. 문신. 이사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중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무서워하고 못 받는 전화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문자가 왔어요. 어떤 애가 우리 아들한테 욕을 하는 거야. 야, 이 새끼야, 전화 씹냐? 뒤질래? 문자를 보낸 거예요. 깜짝 놀랐죠. 돈 없다니까 갑자기 너 나 누군지 알지? 자기한테 SNS 진출을 걸래요. 진출을 걸었더니 그 뒤로 계속 연락 왔어요. 얼마 있냐, 뭐 어디냐, 만약에 어디냐고 해서 놀고 있다면 불러가지고 돈 구하라고 잡아두거나 뭐 담배 사오라고 심부름시키고 다 하기 싫은데 거부를 못하죠. 거부하면 말이니까. 어디를 어떻게 때렸어요? 뺨도 때리고 그 형이 옛날에 태권도 선수였는데 발로도 차고 진짜 시험을 유도기술에서 넘어뜨린 다음에 뺨 때리고 때릴 수 있으면 다 때려가지고. 이윤성의 괴롭힘은 1년 넘게 계속됐고 결국 학교폭력으로 신고해 접촉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하루도 안 빼고 돈을 뺏어가요. 하루도 안 빼고. 단 하루도. 우리 애들 대답은 항상 그거죠. 네 형. 알았어요. 네 형. 학교폭력 신고 이후 최근까지도 끊임없이 돈을 갈취해온 겁니다. 야, 돈 없다면 구해서 보내라 하고 그러네. 학교 이름 왜 저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까? 그 형의 말은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 부모님께 말할 용기도 내지 못했습니다. 약한 동료비 괴롭히기 딱 좋은. 돈을 뺏고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원치 않는 문신까지 새긴 동네형. 볼 때마다 얼마나 괴롭까. 그러니까요. 민준이 역시 몸에 새겨진 문신만큼 그동안 당한 일들이 지우고 싶은 악몽이라고 합니다. 만나면 일단 몸을 약간 검사했어요. 1학년 때는. 돈 있는데 없다 하면 나오면 다들 나오면 맞는 거라고 하면서 다 뒤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신발에도 숨겨두고 그랬어요. 시도 때도 없이 보내는 메시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곤 형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돈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계속하네요. 조폭 말투 같은데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브러쉬랑 가방이랑 옷 저희 춥다고 가져가거나 제가 하루만 쓴다고 가져간다거나 그렇게 하고 한. 전문가는 가해 학생의 갈취하는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다짜고짜 5,000원 보내. 돈이 얼마 없습니다. 구해서 보낼게요. 10분 줄게.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돈을 갈취를 하거든요. 은행에서 채권자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버튼 누르면 돈 나오는 기계처럼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조직폭력배나 이런 어떤 채권자보다도 더 지독하다. 정말 중세시대 때의 왕과 노예 관계 같은 그런 관계가 지속되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괴롭힘에 강제 문신까지 학교폭력이란 올가미에 걸린 민준이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무기력증이 와서 작년에 하반기 거의 학교를 안 갔고 그냥 학업이 중단되고 애가 그냥 우울하고 자기 인생이 약간 망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1학년 2학기 때 딱 걔 만난 그 시기가 딱 맞물리는 거죠. 그 이후로는 다 틀어진 거예요. 웃음이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활발한 성격에 친구들도 따르고 학교에선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상장이 정말 많았네요. 공부도 잘하고요. 중학교 1학년 때 반장도 했다고 해요. 리더십이 있고 학업도 우수하고 선생님들 칭찬이 가득하네요. 이런 아들이 변했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네. 최악이래요. 떠올리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현재 직장도 그만두고 아들 곁을 지키며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가장 두려운 건 극도의 불안감입니다. 얘는 엄마나 뭐 선생님이나 선생님이고 뭐 누구고 아무도 자기를 지켜줄 수 없고 그 형이 죽거나 내가 죽거나 해야 이거는 끝나는 거야 엄마.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을 했어요. 이윤성, 이름 석자는 동네에서 꽤나 유명합니다. 애들 돈 뜯고 막 담배 피고 때리고 있을까봐 무서워서 맨날 돌아간 적도 있고 아니면 무서워가지고 숨어다닌 적도 있고. 그 형에게 눈도장이 찍히면 단톡방에 초대를 받고 괴롭힘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명 넘은 애들 초대하고 저보다 어린애들도 초대하고 5명인가 초대하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초대하고 나가고 또 걔네들은 또 초대하고 나가고 걔네들이 다 돈 구한 것 같아요. 진짜 그 형은 악마예요 악마. 진짜 와 그 형은 진짜 상상을 못해 상상. 피해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시간은 새벽 3시. 애들끼리 공포에 셋이란 말이 있어요.
3시마다 그 형한테 연락이 와요. 새벽 3시마다 3시 30분 정도부터 몇 시까지 새벽에?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야, 저 시간에 돈을 구하라는 게 말이 돼요? 잘 시간이나 메시지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났을 때 또 맞을 수가 있어서 답을 안 할 수가 없었다고. 아, 정말 힘드네요. 그래서 연락 올 때마다 심장 막 두근거리면서 진짜 터질 것 같아서 막 무섭고 스트레스 엄청 받고 그랬는데 동네에서 무서운 형이라 불린다는 이윤상. 후배들을 자주 괴롭힌다는 장소를 탐문해봤는데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연락이 됐는데요. MBC 실화탐사지 제작진입니다. 정말 잠깐이라도 안 될까요? 혹시 어디서 그걸 만나요? 편한 대로 내가 갈게요. 자신의 이야기를 증언해줄 친구들과 함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돈 뺏은 거 맞고 그리고 제가 걔네들한테 무서운 형인 것도 맞아요. 솔직히 인정하고 인정하는데 걔를 때리거나 몸에 세게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까 맞았다고 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요. 강제로 문신을 한 것도 아니랍니다. 둘 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어서요? 이것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조사받고 나서 저한테 연락한 건데 자신이 강요한 게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죠? 본인이 해달라고 했다, 죄송하다 이런 내용. 그런 내용이네요. 이윤성의 주장이 사실일까? 계속 안 한다고 했는데 계속 그 문신 사진을 보내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팬이면 그 메시지는 다 착하는데 만나면 또 협박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한다고 말한 거예요. 강요했어요. 해보라고 계속 강요하다가 제가 그날 끝내고 싶어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한다고 했었다고 하고 그 팬의 내용도 그건 그냥 기분 맞추려고 그냥 그렇게 말한 건데 그걸 자꾸 약간 이용하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이윤성 측에서 강제로 문신을 한 게 아니라는 증거로 제시한 메시지들. 그런데 전문가들은 다른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가 원한다고 말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대부분은 다 형이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패턴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유독 문신만 형에게 요구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럼 상대방이 뭔가 해주겠다라는 말을 할 때까지 계속 이제 타진을 하는 거죠. 속된 표현은 밑밥을 뿌리고 그런 다음에 할게요라고 말을 하면 이제 네가 원해서 하는 거지 내가 너한테 하라고 강요한 적은 없어. 맞지?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교활한 수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도가니에서도 나왔었지만 폭력을 오래 당한 그 아동이 가해자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렇게 노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는 자발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반대입니다. 내가 비위를 맞추면 폭력이 그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약간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이런 가스라이팅이 반복이 되어지면 특히 우리 미성년 청소년들은 당연히 이런 행동들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번 시작된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고 끔찍한 악몽까지 남겼습니다. 원치 않는 문신을 새긴 것도 문제지만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작업의 결과물을 봤을 때 이 친구가 위생 교육을 받고 위생을 지켰을 리는 만무합니다. 타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위생이고요. 녹색병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감염관리 지침상으로는요. 물티슈 혹은 키친타월 같은 걸로 작업할 때 닦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멸균 거즈를 사용해야 하고요. 작업 시작부터 끝까지 멸균 상태를 유지하게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모텔 방에서 이루어졌던 문신 시술, 위생 개념은 전무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랬겠죠. 여기 살 구멍 생긴 피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몰랐어. 그냥 닦아도 계속 나다. 그 물티슈로 닦아서 그러면? 아니 수요. 여기 있는 휴지로? 바세린 같은 거만 발랐어요. 바르는 약간 로션 같은 걸로 하면서 계속 바르면서 했었어요. 그냥 두들겨 패서 멍이 생긴 것과 저는 동일한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서운 형이 때릴 때 맞을 수밖에 없는 것과 무서운 형이 너 일로 와 하고 타투를 할 때 고통을 참으면서 그거를 견딜 수밖에 없었던 거 동일한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친구가 타투이스트 지망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친구는 그냥 폭력배예요.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한 거거든요. 지난 5월 11일 학생들은 그동안의 피해 사실을 세상에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길에서 우연히 이윤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아, 뭐예요? 감성하는데 갑자기 눈 마주치자마자 저희 쪽으로 바로 왔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당 눈 마주쳐가지고 그걸 시작했던 거. 형이 때릴까봐 친구들이 촬영을 했다고. 안 들려? 형이 이겨서? 일승하다가 막 하면서 진술 제대로 하라고 형한테 다 전화하라고 하면서 형이 화나면 너네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뉴스 인터뷰를 한 정연이 아버지에 대한 뒷이야기도 들렸다고 합니다. 이란 아이가 학교 끝나고 PC방을 갔는데 만났대요. 내 얘기를 하면서 야 걔는 법을 너무 몰라. 증거가 다 이렇게 있는데 아주 이번에 걔네 집 박살날 거야. 무고로 내가 다 우리 아버지가 다 할 거야. 하기로 했어. 변호사 다 선임했어. 중학생들에게 문신을 시술한 이윤성의 부모는 어떤 입장일까? 어렵게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아이는 아니에요 사실. 범죄 행위니까 어렵고 위반이기도 하고. 그러나 제가 강제로 하지는 않았는데 그것까지 죄를 뒤집어 쓰는 거는. 아이들이 원해서 받은 문신인데 상대 부모는 합의금부터 요구했다는데요. 우리 엄마가 문신을 한 걸 알고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문신 지우는 비용을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강제로 한 게 아니고 네가 원해서 해준 건데 왜 그걸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고 내가 왜 줘야 되냐. 저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딱 한 통화 하셨던? 네, 한 통화 했어요. 그런데 민준이 어머니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 7개월 동안 전화번호도 알지도 못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전화를 하면 다 뭐 전화하자마자 지금 아이가 이렇게 당했는데 돈을 뭐 얼마를 그 사람들이 줄 수 있는지 몰라도 그 돈을 받는다고 해서 이 상처가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단 한 번의 전화 통화, 대화 전체를 들어봤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학생 아버지 보시나요? 예, 어디세요? 네, 저 학생 엄마 되는 사람인데. 누구요? 민요? 누군데요, 그 친구예요? 예, 학생이 문신한 학생이요. 저도 전화통화 안 할래요. 끊으세요. 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화통화 원치 않아요. 확보하시고 원하시면 하세요. 합의금 얘기 전혀 없는데요. 아니 전혀 없잖아요. 이제부터 이것도 여기 기록에 있는데 또 본인이 해서 원한 거 봤더라고요. 카톡 사진 봤는데. 이윤성 측에서 억울하다며 제시한 증거 메시지. 본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부모님들이 강제로 당했다고 입을 맞췄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메시지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합니다. 4월 6일 오후 1시 7분 바로 이곳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라는데요. 핸드폰 키라고 핸드폰 키고 자기가 쓰는 거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도 똑똑히 보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 계란실에서 증거를 만든다 하면서 폰에 자기 패배창을 들어가래요. 회장이 불러주는 대로 다 받아 적어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 적어. 다 받아 적은 다음에 회장이 이제 친구 만들었으니까 이제 너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조작됐다는 거네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정연이 폰에 있는 메시지는 지우고 윤성이만 저걸 가지고 있었대. 증거로 쓰려고요. 예. 지웠어요. 자기가 불량을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찔리는 게 있으니까 지웠죠. 그런데 이윤성이 메시지를 조작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아니 베스파가 지가 1인이라고 그랬어. 형 저는 이 도안이 좋겠습니다. 이걸로 문신하고 싶어요. 이렇게 보낸 다음에 폰으로 잘 못 쓴 다음에 또 자기 폰으로 못 쓰고 폰 못 쓰고 1인 2역 한 거 제가 봐가지고.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일까? 부모님 애들 만났을 때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혹은 핸드폰에다가 받아 적으러 해가지고 그건 혹시 그런 적 있어요? 누가 그러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메이드 될 수 있는 증거들인 거죠. 조작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벌어지고 나서 둘을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전히 하나는 상이고 하나는 하잖아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면 증거들이 오염되고 손상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지금 이 사건은 그럴 가능성 너무 많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애초부터 조금 더 엄히 사안을 바라보고 둘을 좀 분리하는 작업을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난 3월 강제문신건으로 이윤성을 고소했지만 악연의 고리는 끊지 못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이에요. 언제 또 그랬어? 5월 4일이라 나보고 어째 나오라는 거. 5월 4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도 또 돈 있냐 그러는 거야 그날도? 이 상황에도? 이 상황에도 돈 있냐고 돈 뺏어가는 게 정상이냐고요. 아 진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중학생 몸에 낙서처럼 새겨진 문신 깨끗하게 지울 수 있을까?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사실. 완전 울퉁불퉁하잖아요. 안 만져보셨죠? 이 튀어나온 자국들이 있거든요. 바늘 찔러서 생긴 흉터예요. 쉽게 말하면.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바늘도 깊고 바늘이 깊으니까 흉도 지고 흉이 져 있으니까 지우기도 힘들고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대략 10번 아유, 10번이나. 아프고 붓고 시술하고 나서 한 1, 2주 정도는 관리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3, 4년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문신이 지우는 게 더 아프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열심히 받아야죠. 계속 다 지워질 때까지 받아야죠. 속상하죠. 왜냐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잘 지워질지 안 지워질지도 아직 솔직히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마음이 아프죠. 지난 5월 19일 이윤성에 대한 경찰 조사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부인하는 정도고 이제 판단은 저희 몫이고 저희가 이제 재조사가 필요 없으면 여기서 바로 서류를 검찰로 송치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